또 하나 최근에 이낙연 대표가 지금 귀국을 한다잖아. 20 며칠 날 대선 때를 생각하면 진짜 화가 머리 끝까지 나요. 대선 때도 그렇고 지선 때도 그렇죠. 그러면 이게 안 되는 거 결국은 아닙니까? 아니, 이낙연 정치의 한계, 이낙연 그러면 정치의 안 돼. 한계고 결국은 앞으로 와서 또 무슨 뭐 역할을 하시겠다 그러는데 저는 이제 역할은 걱정이라는 없다라는 거예요. 거죠. 근데 그게 걱정돼서 그러는 거예요. 이런 보세요. 비명계들이 이렇게 하는 것도요. 이낙연 전 대표가 들어오면 더 심해지지 않겠나는 생각이 든다는 거예요. 제 말은. 이러다가 진짜 당 쪼개려고 하고 막 새로운 세력화하려고 하고 이러면 이게 더 안 좋아지잖아요. 저는 그래요. 이낙연 대표가 뭐 들어온 거 안 들어온 건 본인의 자유지만 차라리 진짜 정말 국가를 생각하고 민주당을 생각한다면 정치를 안 하겠다고 선언을 하시든 뭐 그렇죠. 그것도 자유지만 아니면 조금 더 계시다가 총선 끝나고 들어와도 굳이 그렇게 그러니까 지금 시점에 들어오는 것이 상당히 의심스럽다는 얘기예요. 제 말은. 그분이 그러니까 모르겠어요. 어떤 행동 활동을 했는데 본인이 인터뷰할 때 그랬잖아요. 할 일을 하겠다고. 그렇죠. 할 일을 하겠다 그랬죠. 그 말이 무슨 의미게 정치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재명을 도와주는 정치를 하겠어요? 아닌가? 김현성 그 소장이 생각할 때 내 같으면 이제 와서 이제 일성으로 도와주는 정치를 하죠, 이제. 저는 하겠냐고 그러면 본인은 아니 이낙연 대표는 하겠냐고 안 할 거죠. 그러니까 지금까지 해왔던 좀 약간 협량하고 굉장히 조금 뭐 어떻게 보면 좀 타이밍을 좀 모르는 낄낄빠빠가 잘 안 되는 느낌이 있어요. 그러니까 지난번 사면 문제도 그렇고 이낙연 정치의 한계를 극명하게 드러낸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렸지만 본인이 사면을 얘기하고 최고위원을 열어서 설득을 실패했잖아요. 그러면 나는 그때 당 대표를 내려놨을 거예요. 저 같으면 왜냐하면 본인의 뜻을 관철을 못했잖아요 지도부에. 근데 그 뻔뻔하게 그걸 계속 했고 그 이후에 또 사면 얘기를 또 했어요 인터뷰에서. 그렇죠. 자기 소신이라고. 맞아. 그런 게 이제 일종의 어떻게 보면 찌질한 정치거든요. 굉장히 큰 정치가 안 되고 있는 모습이라서 아무튼 이번에도 오셔갖고 본인의 역할을 하겠다는데 그 역할이 뭔지는 잘 모르겠다. 저도 개인적으로 보면. 그러니까 정말 본인이 그러니까 국민들에게 정말 또는 민주당 지지자들의 박수를 받으시려면 이재명 대표 지지하고 이재명 대표가 잘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하셔야 돼요. 그리고 비명계가 지금까지 했던 여러 가지 잘못된 행동에 대해서도 본인이 저는 말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건 잘못됐다. 당이 하나가 돼야 되는데 비명계가 민주당을 도리어 공격하고 그렇죠. 그건 꾸짖었어야 돼요. 그렇죠. 그러니까 미국에서라도 저는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꾸짖었어야 돼요. 그렇죠. 그러지 마라. 그리고 백광현 이런 애들한테도 아니 본인을 지지했던 유튜버잖아요. 지적해야 돼요. 그건 잘못. 그러니까 그때 뭔가 준엄하게 본인이 해야 될 역할을 했었어야 돼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누구죠? 정운현 씨가 저쪽으로 넘어갔을 때도 본인이 좀 호되게 얘기를 하셨어야 되고 그리고 이제 그런 지지자들이 저쪽을 지지했잖아요. 집단적으로. 그랬을 때도 한마디 했었어야 되고 그리고 이제 결국은 검찰 독재 권력이 이재명 당대표를 이렇게 무참하게 공격했을 때도 미국에 있으면서라도 한마디 해줬어야 돼요. 그게 결국은 올 수 있는 명분이 되는 건데 근데 그렇게 안 했잖아. 입국 닫고 있었잖아요. 그리고 이제 작년 지선 이후에 이낙연계라고 할 수 있는 분들이 지선 패배 이후에 했던 그 말들이 있잖아요. 이재명 때문에 졌다. 그런 얘기. 그러면서 서른부터 해갖고 다다다다다 순서대로 딱 했잖아요. 양기대, 뭐 김종민 이런 사람들 그냥 계속해서 공격했는데 저는 그게 역으로 이재명 대표를 살려줬다. 예를 들면 야 지기만 바라고 있었구나. 그런 걸 제일 싫어하거든요. 우리 지지층들 보면 그런 걸 싫어해요. 가만히 보고 있다가 그런 네가 잘못되기만 보고 있었다. 남의 실패를 발판으로 남의 잘못을 발판으로 정치하려고 하는 사람들을 혐오해요. 우리 지지층들이 제가 보니까. 진심으로 좀 도와줘야죠. 사실 진심으로 도와주고. 일단 한 당이잖아요. 그러면 본인이 후보가 안 됐더라도 그 당의 후보가 성공할 수 있도록. 맞습니다. 아니 심지어는 보세요. 그 윤석열 물론 뭐 유승민은 나중에 그러긴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부에서는 적극적으로 도와가지고 어떻게든지 당선시키려고 막 노력을 하는데 민주당 내부에서는 갈라서 가지고 이낙연 쪽 지지했던 분들은 그냥 뭐 나몰라라는 식으로 제대로 뛰지도 않고 활동도 안 하고. 아니 저쪽을 찍었다니까요 적극적으로. 어떤 그룹들은. 그러니까 그런 행동이 과연 정당 그러면 이낙연 전 대표가 나서서 그러면 안 된다고 얘기하고 나는 그런 사람들하고 결별하겠다고 얘기하고 더 적극적으로 얘기했어요. 그렇죠. 그랬어야 되는데 그걸 안 해서 지금 이런 경우가 나온 거예요. 물론 뭐 100% 이낙연 대표의 전 대표의 책임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지만 일정 부분 저는 책임 있다고 생각해요. 그럼요. 그래서 아니 지금 뭐
그 이낙연 지지층들 그러니까 비명을 중심으로 해서 얘기하는 게 수박에 대해서 너무 느슨하게 대응하는 거 아니냐 이재명 대표가. 근데 이재명 대표 같은 경우는 몇 차례에 걸쳐서 수박과 관련된 발언을 하지 말라 7, 8번을 했어요. 실제로. 근데 이낙연 전 대표 같은 경우는 얼마나 적극적으로 그걸 막으려고 노력했냐. 근데 전혀 저는 그렇지 않았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낙연 전 대표가 입국하는 게 그렇게 달갑게 보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네. 정말은 좀 걱정되고 정말 제 개인적으로도 저는 이낙연 전 대표께서 들어오시면 이재명 대표가 정말 대표직을 잘 수행하고 민주당이 하나로 묶일 수 있도록 그런 역할을 하셔야 돼요. 저는 그렇죠. 그러면 민주당 지지자들이 엄청 박수 칠 겁니다. 근데 반대로 이게 혹시나 본인 중심으로 새로운 어떤 세력과 정치 세력화를 한다고 하면 그건 정말 다시는 정치를 하실 수 있을지 저는 걱정돼요. 그런 상황이 되면 일단 동력이 없을 거예요. 지금 얘기되고 있는 비명계, 이낙연계의 대부분은 내년 선거에서 당선되기 어려운 분들이거든요. 그리고 당내 후보가 되기도 어려운 분들이다. 현재 본인 선거가 굉장히 급한 분들이기 때문에 뭔가 이분들끼리 뭉쳐갖고 뭔 세력을 만들 수 있을까? 뭐 이런 생각은 좀 들더라고요. 근데 이제 어떻게 보면 자기 그 분노나 자기 뭐 그냥 화풀이 형식으로 아이고 내가 못 먹을 거 좀 이렇게 회방이나 놓자 뭐 이런 식의 어떤 행위는 할 수 있다라는 생각은 정말 들어요. 그러면 큰일 납니다. 예. 저는 그렇게 되면 정말 본인 힘드실 겁니다. 그래서 제가 정말 충언을 드리자면 오시면 민주당이 하나로 묶일 수 비명계를 뭐 호통을 치든 설득을 하든 해서 하나로 될 수 있게 해야 된다. 그것이 민주당도 살고 본인도 살 수 있는 길이다. 꼭 그 말씀을 드리고 그럼요. 싶습니다.